이 세상에는 의도적으로 고독 속에서 삶의 길을 개척하기로 선택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운명에 대한 체념이나 쓰디쓴 패배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깊은 자기 인식과 자신만의 소중한 본질에 대한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종종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확고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는 진정한 자기 사랑의 가장 혁명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탁월한 사상가이자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인 루이스 헤이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랑이 반드시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을 강조하며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당신의 삶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이 문구는 단순히 흔한 영적 상투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면의 자유와 진정한 자율성을 찾아가는 상세한 지도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감정적 온전함 속에서 살아가고 타인의 사랑을 굴욕적으로 갈구하는 것을 영원히 포기하며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의 무한한 원천을 가꾸기 시작하라는 급진적이고 용감한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 뒤에 단순히 파트너가 없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진정한 영혼의 해방과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홀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여성들에 대한 진정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슬퍼하지도 불완전함을 느끼지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이고 단호하게 자기 자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이기적인 동기나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치유의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그것은 한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고 과도하고 소모적인 희생을 요구했으며 영혼이 절규할 때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도록 강요했던 관계 속에서 겪었던 경험의 결과입니다. 결국 오랜 시련 끝에 이 여성들은 자신과 직관 그리고 진정한 필요에 귀 기울이기로 하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과 발견으로 가득 찬 길이 많은 이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로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홀로 사는 삶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고독의 동의어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존재의 충만함을 구현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반쪽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삶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기 자신을 되찾는 행위일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침묵이 텅 빈 무성한 심연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즉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와 가장 깊이 재결합하기 위한 비옥하고 생명을 주는 공간이라면 어떨까요? 이 여성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걸으며 그들의 집이 평화와 조화가 가득한 신성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침묵이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현명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루틴이 의미와 사랑으로 가득 찬 의식적인 자기 돌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 길은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이 솟구치고 답답한 공허함이 느껴지며 질문들은 답 없이 남아있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전례 없는 명료함, 깊은 내면의 평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이 함께 찾아옵니다. 사회의 상당 부분이 독신 여성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낡은 믿음을 고수하는 동안 이 선구자들은 완전히 새롭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자신을 선택했기에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모습이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랑이 그들의 지평선에 언젠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환영받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지만 그들의 행복과 온전함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결코 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는 어느 순간 근본적인 진실을 깨달은 한 여성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녀는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본질적으로 스스로의 구원자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여성이 대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거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견고한 관계를 만들 능력이 있었고, 일부는 심지어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경험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그 관계를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걸음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무시하거나 억누를 수 없는 내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에 나타난 내면의 일관성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운명적인 결정은 대개 깊은 소진감, 실증, 자신의 하찮음이라는 느낌, 그리고 애정 표현, 개인적인 공간, 또는 기본적인 존중을 굴욕적으로 갈구해야 했던 관계의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던 수많은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탁월한 사상가 루이스 헤이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모든 진정으로 깊은 변화는 고통을 멈추고 자신에게 단호하게 이제 충분해 라고 말하는 확고한 결정에서 시작되며 그 후에야 어떤 내면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항상 번개처럼 빠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완전히 펼쳐지기까지 수개월, 심지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어떤 특정한 순간, 즉 여성이 자신의 필요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이번에는 분명히 자기 보호를 선택할 것임을 완전히 명확하게 깨닫는 어떤 날이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이 경계선, 즉 일단 넘어서면 되돌아갈 수 없는 이 지점은 마침내 자신의 행복이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는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는 여성은 결코 차갑거나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엄청난 용기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측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시련은 그 이후의 단계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두려움, 압도적인 의심, 끝없는 고독의 밤들을 극복하고 강력한 사회적 압력에 맞서 버티는 것입니다. 주변 세상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불완전하고 무언가 부족하며 파트너 없이는 그녀의 삶이 완전한 의미나 완결성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른 기회나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자존감 때문에 홀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진정하고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삶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새롭고 깨뜨릴 수 없는 계약을 맺는 것이며 자신의 원칙을 배신하지 않고 진정한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으며 이미 파괴되었거나 유해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계속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영혼을 가장하지 않겠다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대규모 정리정돈 과정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청결, 즉 내면 세계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어떤 뿌리 깊은 신념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닌지, 어떤 학습된 태도를 굳건히 따르며 자신을 진정한 본질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했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가르쳤듯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이 원칙을 삶에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죄책감을 깊은 연민으로, 비난을 포괄적인 이해로, 불안을 순간에 대한 의식적인 현존으로 체계적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외부 관찰자에게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모든 내면의 변화는 그녀의 개인적인 중요한 승리가 됩니다. 그 외에도 그녀는 자신의 생활 에너지를 신중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며 교류할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어떤 이야기와 서사에 진정으로 귀중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그녀는 이제 사회의 외부적 지시가 아닌 자신의 내면적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왜 고독한 삶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논쟁의 장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한 안식처에서 미지의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창조적인 침묵, 즉 그녀가 다시 자신의 깊은 내면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 이전에 너무나 자주 억눌렸던 그녀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곳.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불안을 유발하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보는 것은 자신을 새로이 발견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독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이 길은 어려움과 슬픔을 동반하는 날들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이제 그녀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깊은 이유를 알고 있으며 이 왜가 그녀의 버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서진 관계에 매달려 무기력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진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또한 진실을 최우선에 두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때로 쓰디쓰며 때로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것은 내 내면의 요구와 맞지 않아. 이것은 가치를 잃었어. 여기서 나의 본질은 알아봐지지 않아. 그러나 이 진실은 또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고 마침내 자기 존중을 얻게 되며 그때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의 아우라, 눈빛, 자세가 변합니다. 더 이상 외부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인식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이나 선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 세상이 항상 이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가장 깊은 내면의 변혁 행위입니다. 이 여성은 애착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로부터 끝없이 도망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내면 공간에 이미 구축해 놓은 것을 외부 세계에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랑이 그녀의 삶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결핍이나 필요의 느낌에서가 아니라 충만함의 상태에서 오는 것일 것입니다. 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선언이며 깨뜨릴 수 없는 맹세이고 자신의 자아에 대한 깊은 몰입입니다. 영혼이 합당한 존중을 받고 과거의 고통이 신중하게 탐구되고 치유되며 진정한 본질과 깊은 의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절대적인 정직함으로 가득 찬 완전히 다른 존재의 토대가 놓이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이것은 여성이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진실한 감정에서 비롯하여 자신의 현실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고독의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한 여성이 진정한 자기 탐구를 시작하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다양한 면을 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과 이전에 필사적으로 외면했던 것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 자아의 본질에 깊이 몰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싸는 듯한 침묵이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목소리, 익숙한 타인의 부재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세계에 귀 기울이게 하고, 그러면 외부의 소음, 활발한 모임 또는 끊임없는 주의 분산으로 인해 이전에 성공적으로 억눌렸던 생각, 감정, 기억들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현명한 루이스 헤이가 가르쳤듯이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자신과 홀로 남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모습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며 자신의 영혼의 부름에 민감하게 귀 기울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수년간 부정하거나 억압했던 자신의 측면들을 발견합니다. 오래된 마음의 상처, 말하지 못한 원한과 말들, 잊혔거나 버려진 꿈들, 그리고 그녀의 잠재의식, 깊이 뿌리 박힌 유전된 두려움들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과거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그녀는 자신에게 무한한 연민과 이해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강렬한 사랑이 약함의 징표가 아니었음을, 진실한 믿음이 어리석음의 증거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눈물이 결점의 표현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저 인간이었고 여전히 인간이며 인간에게 내재된 모든 장점과 단점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완강히 거부했던 이 깊은 인간성은 이제 그녀의 가장 귀중하고 값진 자산이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기 탐구와 치유 과정은 결코 직선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길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고 단순해 보이는 깨달음과 명료함의 날들도 있지만 과거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다시 나타나는 의심과 그림자의 시기도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 없는 내면의 힘과 결단력이 있는 순간들이 깊은 취약성의 순간들로 바뀌기도 하지만 이 모든 상태는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진정한 집으로 돌아가는 동일한 신성한 길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때로는 두려울 정도로 깊은 고독이 바로 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중심을 다시 찾고 삶에서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루이스 헤이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기쁨이든 고통이든 모든 경험은 개인적인 성장과 깊은 치유를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이 여성은 자신을 소중히 지지하고 자신의 필요를 돌보고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며 그 모든 과정을 즐기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개인 공간을 꾸미고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춤추며 설명이나 변명 없이 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길의 시작에서 끝없는 공허함과 고독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놀라운 존재의 충만함으로 변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서 도망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의식적이고 깊은 현존 속에서 타인의 애착이나 외부 환경, 다른 사람들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새롭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가 탄생합니다. 그녀는 또한 완벽주의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를 모든 굴곡과 전환점과 함께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가르쳤듯이 용서는 우리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이제 이 깊은 진실은 그녀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 침묵의 시기, 자신의 본질을 망각했던 것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새로이 발견하게 해준 내면의 힘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그녀는 이전의 엄격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인 부드러움으로 자신을 안아줍니다. 고독한 존재는 그녀에게 깊은 내면의 변화를 위한 비옥한 들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엄격한 훈련에 의해 지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세한 보살핌과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한 진심 어린 깊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세상이 이러한 변모를 알지 못하고 외부 증인이 없을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름답고 삶을 긍정하는 무언가가 피어나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변화는 종종 절대적인 평화와 침묵의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을 수많은 사회적 의무로 끝없이 채워야 할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로운 토요일에 대한 두려움 또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깊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침묵과 평온함 속에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숨어 있고 평범한 일상 속에 보이지 않는 마법이 숨어 있으며
눈에 띄지 않는 일상적인 의식들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 속에 비범한 힘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녀를 진정한 자아와 거듭 재결합시키는 어떤 신성한 의식들입니다. 그녀의 아침 차 마시는 의식, 고독한 산책, 개인 일기장의 페이지들. 이 깊고 친밀한 과정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의 책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며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완벽하지 않다고 느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내면의 부활의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한 여성으로 절대적인 진실이 길자 비별이 되고 자신의 영혼이 믿음직한 나침반이 됩니다. 그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기 위해 다른 누군가인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본연의 자신으로 존재하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또한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기술을 익히고 후회 없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과 깊은 기쁨으로 진심 어린 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소속감이라는 환상과 맞바꾸지 않으며 단순히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기 결정의 행위 속에서 그녀는 이전에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격 조각들을 되찾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목소리, 그녀의 본연의 존재, 그리고 그녀의 내면의 힘이 그녀에게 돌아옵니다. 루이스 헤이의 현명한 말, 즉 진정한 존중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이제 그녀에게 깊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진실을 이성뿐만 아니라 존재의 모든 세포로 깨달았습니다. 고독한 삶의 길을 선택한 여성의 내면적 변혁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깊은 여정입니다. 이것은 용기로 가득 찬 여정이며 완전한 침묵과 가장 깊은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미리 그려진 지도나 100%의 보장이 없지만 항상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헤이는 그녀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보이지 않게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동반하며 그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선물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끈질기게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여성은 진정으로 웅장한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충만한 삶을 살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진정한 충만함이자 그녀의 개인적인 부활이며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재해석은 순간적인 사건이나 찰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그것은 여성이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사랑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대우를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더 이상 단호히 참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수년간 수많은 여성들은 진정한 사랑이 자기 희생, 무한한 헌신, 때로는 자신의 인격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를 요구한다는 믿음 속에서 양육되었습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언급했듯이 우리는 사랑을 쟁취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진정한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이 겉보기에는 지극히 단순한 격언이 깊이 이해되고 일상 현실에 구현될 때 여성의 의식 속에서 진정한 내면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은 더 이상 외부의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녀는 누군가 곁에 머물게 하기 위해 자신의 충분함이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그녀의 가상의 불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거나
그녀의 진정하고 깊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녀를 무너뜨리거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유를 선사합니다. 사랑이라는 현상에 대한 깊은 재해석은 또한 감정적 강렬함을 진정한 연결과 동일시하고 고통을 감정의 진정한 깊이와 동일시하며 소유욕을 진심 어린 보살핌과 동일시하는 해로운 습관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소위 사랑이라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변하고 애착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춰야 했으며 불편함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맹목적인 침묵을 요구받았던 관계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지혜가 쌓이면서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사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강박적인 애착, 비합리적인 두려움 또는 엄격한 조건부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당신에게 자신의 본질을 배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낮추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차가운 무관심으로 벌하지 않을 것이며 죄책감을 통해 조종하거나 통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천재적으로 표현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항상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지평을 넓히며 당신의 독특함을 축하하여 당신이 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온전하고 충만한 인격체로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처럼 깊은 변화를 겪은 여성은 사랑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절박한 필요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으로 두 개의 흩어진, 부서진 반쪽을 고통스럽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하고 자족적인 두 인격체의 조화로운 춤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완성하거나 채워줄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절대적이고 자족적인 온전함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속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변화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녀의 말, 시선, 손길 방식 등 그녀 존재의 모든 표현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결핍이나 필요의 느낌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이 주는 진정한 풍요로움에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사랑은 명확하고 건강한 경계, 흔들리지 않는 명료함, 그리고 무조건적인 진정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삶을 공유하는 꿈을 소중히 여기지만 더 이상 그 대가로 자신의 독특함, 그리고 온전함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해석하는 것은 또한 고립감에 시달리지 않고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깊은 인식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탁월한 사상가 루이스 헤이가 정확히 주장했듯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다. 바로 이 말들이 우리 주인공에게 진정한 만트라가 되었고 그녀는 매일매일 부드러움과 주의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자신의 영혼과의 이 독특한 관계를 키우고 가꿉니다. 물론 이 길이 항상 장미로 뒤덮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벼운 쓸쓸함이 그녀를 덮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녁 식사, 흥미로운 영화 감상 또는 조용한 비 오는 일요일을 친한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녀는 어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외부의 존재를 무작정 이상화하거나 낭만화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지보다는 더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과거 관계의 경험은 그녀에게 자신의 내면의 빛을 끌 수 있는 어떤 관계보다 자신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랑을 구원의 항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사랑이 온다면 그것은 환영받을 것이지만 구원자의 역할이 아니라 동등한 동반자로서일 것입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보고 주의 깊게 듣고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녀를 자신의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녀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 그녀의 내면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경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러한 깊은 사랑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파트너 모두 엄청난 내면 작업을 통해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고 오래된 상처를 투사하는 대신 삶의 경험에서 얻은 현명한 교훈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치유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서두르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자신의 독특한 삶의 과정과 삶 자체, 그리고 어쩌면 아직 오지 않은 사랑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웃음을 즐기고 음식을 준비하며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필요할 때 울음을 허락하며 가장 작은 감정적 성취라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홀로 보낸 하루하루가 진정성으로 가득 찬 날이자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는 날이며 자신의 존재가 영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날임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온다면, 만약 온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사랑일 것입니다. 필요와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에서 오는 사랑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확인과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존중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녀의 본질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정한 자아를 찬양하고 축하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을 재해석하는 것은 이 여성의 삶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해방적인 행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침내 오랫동안 그녀 안에 살아 숨쉬며 번성했던 것을 외부에서 헛되이 찾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은 결코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선사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가르쳤듯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관계, 직업 활동,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 등 삶의 모든 측면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은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홀로 살아가는 이 여성은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 즉 자신에 대한 무한한 사랑 위에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충만함과 조화를 얻기 전에는 그림자만이 가득했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전에는 무자비한 혼돈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타고난 지식으로 알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 그녀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자신의 본질을 망각했던 관계를 통해 수없이 많은 노력과 어려움 속에서 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조각들에 만족하고 진심 어린 감정의 부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통제를 진정한 보살핌으로 상호 의존을 사랑으로 착각했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 루이스 헤이는 종종 우리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을 우리는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자신이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자존감은 깊이 상처받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죄책감 없이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뼛속까지 스며드는 두려움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깊은 침묵이 어떤 말보다 크게 울려 퍼지고 몸은 존재했지만 영혼은 부재했으며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누군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한계까지 지쳐갔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항상 조건, 비난, 그리고 불가능한 요구를 동반했던 이 관계들은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흔들림 없어 보였을지라도
그녀는 자신을 배신할 때마다 내면에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냉정해지거나 냉소적이 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치유되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고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치명적인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전 장이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새로운 장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는 과거의 경험 그 자체가 아니며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해방의 과정에 착수했습니다. 사람들을 떠나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뿌리 깊은 생각, 오래된 두려움, 물려받은 이야기들도 놓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강박적인 필요에서 벗어났고 홀로 남는 것에 대한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놓아주었으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해 허락을 구하는 습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 그녀의 선택을 비난한 가족관계, 모든 의미를 잃은 일상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녀가 얻은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소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기 전 세상이 그녀를 타인의 틀에 맞추려 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기억은 외부에서 타인의 말이나 시선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신의 몸과 직관, 그리고 내면의 진실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꿈꿔왔던 모습, 즉 자유롭고 진실하며 흔들림 없이 강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치유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많이 울었습니다. 쓰고 오래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선형적이지도 결코 무균 상태의 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질서하고 때로는 고독한 과정이지만 깊이 현실적이고 생생한 것입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되돌릴 수 없이 잃어버린 것, 희망을 품고 기다렸지만 결코 오지 않았던 것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에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묶어두었던 고통의 사슬에서 마침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었고 그저 자신에게 느끼도록 허락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격동적인 과정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변했고 그녀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무게에 짓눌려 구부정한 자세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걸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현재의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형성하고 지금의 그녀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뒤로 남겨둔 것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날카로운 고통을 주지 않았다. 이제는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아들였던 과거의 자신이 어리석거나 약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시절에 그녀는 배우고 있었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여인이었다. 그리고 오늘 더 큰 깨달음과 지혜를 가진 그녀는 굳건히 버텨준 과거의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비난 없이 깊은 감사함으로 과거의 자신을 포용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의 역사 중 그 부분을 벌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통합했다. 그 상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깨어나 다른 더 나은 것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루이즈 헤이는 모든 어려움이 성장을 위한 놀라운 기회라고 굳게 주장했고
이 여인은 그 주장을 흔들리지 않는 진리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그녀는 과거의 관계들을 되돌아보며 분노나 비통함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깊은 감사함을 느낀다. 떠나간 모든 사람, 그녀를 거부했던 사람, 그녀를 사랑할 줄 몰랐던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보여주었고, 그녀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으며 자신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했기 때문이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상실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때로는 자기 사랑이 고통스러운 이별 직후에야 비로소 탄생하기도 한다. 그녀가 뒤로 남겨둔 것은 그녀를 묶어두는 무거운 닻이 아니라 강력한 발판이자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뿌리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를 결코 제한하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성장하고 꽃을 피웠으며 과거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현재의 그녀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 고통에서 비롯된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다. 잊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는 것, 부서진 조각 하나하나를 가져와 더 위대하고 더 진실하며 더 밝은 창조물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살고 사랑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그녀가 뒤로 남겨둔 것은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의 일부이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온전하고 평온하며 강하고 깊이 자유로운 그녀 자신에 의해 이끌리기 때문이다. 온전함을 얻는 것은 여정의 종착점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이어지는 움직임 그 자체였다. 타인의 시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흔들림 없는 깊고 개인적인 여정이었다. 예전에는 고독을 두려워했던 이 여인은 이제 고독을 자신의 안식처로 바꾸었다. 물리적인 벽과 익숙한 의식으로 이루어진 집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깨지지 않는 내면에 거쳐 신성한 공간으로 말이다. 이전에는 그녀의 존재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지배되었다. 그녀의 외모, 말, 행동 방식은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고 최소한의 불편함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수정처럼 맑게 깨달았다. 그렇게 수능적이고 고분고분했던 자신의 모습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일 뿐 그저 그녀가 연기하던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의식적으로 이 가면을 벗어던지기로 결심했다. 사회에 도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위해서였다. 루이즈 헤이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진정한 자기 사랑은 외부의 인정에 대한 강렬한 필요성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킨다. 그리고 이 말은 그녀에게 절대적인 진실로 다가왔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수, 답장 없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 혹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하는 시선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본질은 온전히 혼자 있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을 얼마나 부드럽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신에게 얼마나 섬세하게 대하는지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온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결코 힘든 날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런 날들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 때문에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하지 않으며 완벽한 감정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인간으로서 존재하도록 스스로를 허락한다. 그녀는 필요할 때 울고 몸이 원할 때 휴식을 취하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진심으로 미소 짓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한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의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벽들의 집합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깊은 자기 사랑과 내면 세계를 생생하게 반영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 공간의 모든 물건, 세심하게 꾸며진 모든 구석은 이제 그녀의 독특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신뢰는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영혼을 양육하고 지탱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일상적인 의식들은 신성한 의미를 얻었다. 아침 커피, 좋아하는 책에 몰입하는 시간, 여유로운 산책. 이 모든 것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의 균형에 가장 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고 외부에서 강요된 목표를 쫓지 않았으며 파트너나 자녀가 없거나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성공적인 경력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덧없이 흘러간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외적인 성취로 평가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었다. 이제 그녀의 척도는 내면의 평화, 흔들림 없는 진정성,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조화였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자유는 그녀에게 완전히 새롭고 미지의 상태였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포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주변 관계의 일부를 잃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 남아있거나 새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진심과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어떤 필요나 이득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였지만 엄청난 의미를 가졌다. 루이즈 헤이가 진정한 감정적 자유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멈출 때에야 비로소 피어난다고 주장한 것은 이유 없는 말이 아니었다. 이 여인은 어떠한 변명도 없이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냈을 때, 자신의 삶의 선택을 설명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안녕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했을 때 이 진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에게서는 완전히 다른 흔들림 없는 존재감이 발산된다. 자신의 중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녀의 침묵은 내면의 확신을 웅변적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나는 나를 가지고 있다고 명백하게 선언한다. 이것은 그녀가 무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외부의 지지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지지대이자 힘의 원천이 되는 법을 배웠다. 온전함이란 바로 그런 상태이다. 아주 작은 불편함 없이 침묵 속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사회 속에 존재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려움 없이 나는 존재한다고 선언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할 때마다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하고 단순한 존재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녀는 구원자의 역할을 완전히 과거에 남겨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고치려 하지 않으며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 것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독특한 성장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 자신의 길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그녀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진정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녀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 그녀를 이기적이고 무정하며 혹은 거리를 두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 그녀는 외부의 비판자가 내면에서 살아가는 삶이 주는 흔들림 없는 평화를 아직 알지 못한다고 굳게 믿는다. 그리고 이 평화는 진정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수년간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끈기 있는 작업, 가장 험난하지만 유일하게 올바른 길을 용감하게 선택한 결과였다. 그것은 타인의 보잘것없는 것을 구걸하는 굴욕적인 행동을 거부하고 마침내 자신만의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에 합당한 자리를 차지한 결과였다. 그것은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사랑 그 자체라는 깨달음에 도달한 결과였다. 루이즈 헤이가 현명하게 지적했듯이
삶은 거울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내적으로 변화함으로써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이제 그녀를 둘러싼 환경은 그녀의 새로운 진정한 본질, 즉 영혼의 평온함, 흔들리지 않는 존엄성, 그리고 내면의 빛을 반영한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온전하고 충만한 자신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충분하다. 존재의 진정한 충만함과 무조건적인 자유는 어떤 덧없는 먼 이상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자신을 위한 의식적인 선택, 자기 부정에 대한 단호한 거부, 그리고 거듭해서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흔들림 없는 굳건함과 깊은 부드러움,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러한 선택을 실행한다. 궁극적으로 가장 위대한 자유는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을 위해 선택한 삶이다.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며 세상으로부터 숨지 않는 삶. 마침내 그녀가 온전한 진정성 속에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삶 말이다. 중요한 점은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닫거나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녀는 사랑을 진심으로 원하고 꿈속에서 소중히 여기며 생생하게 상상한다. 그러나 더 이상 절박한 열병에 걸린 듯 사랑을 찾거나 뒤쫓거나 자신의 삶의 활력을 느끼기 위해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삶으로 충만하다고 느끼고 이미 자족하며 온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그녀는 사랑을 얻으려면 노력해야 하고 엄청난 애를 쓰고 자신을 맞추고 설득해야 하며 충분히 변하면 누군가 반드시 곁에 남아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루이즈 헤이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변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는 진실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는 그녀의 온 세상을 뒤바꾸었다. 그것은 그녀를 수년간의 죄책감, 지쳐버린 피로, 그리고 타인의 기대라는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오늘날 이 여인은 여전히 사랑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려고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의 그림자를 가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내면의 빛을 끄지 않을 것이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내면의 평화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희생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 그렇다. 그녀는 사랑을 갈망한다. 하지만 오직 증폭시키고 창조하며 존중하는 사랑만을 원한다. 조금의 가식도 없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정직하게 말하고 자유롭게 느끼며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랑 말이다. 그녀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갈망한다. 동화 같은 환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현실, 진정한 순간들, 그리고 진심으로 깊은 관계를 찾는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사랑이 그녀의 삶에 찾아온다면 그녀는 두 팔 벌려 탐욕스럽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으로 명확하지만 다치지 않은 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러나 확고하게 땅을 딛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번에 그녀는 진정으로 알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강화하며 길을 동행해 준다는 것을. 그러나 만약 그러한 사랑이 오지 않더라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은 이 기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의 내면적 가치는 관계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다. 그녀의 정체성은 우리라는 개념에 묶여있지 않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깊은 감사함과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나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루이즈 헤이가 가르쳤듯이
그녀의 중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 안에 있다. 그녀 삶의 이 새로운 단계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불안과 걱정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세부 사항, 모든 메시지, 모든 약속을 알 필요가 없다. 그녀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둔다. 그리고 만약 어떤 것이 그녀의 내면의 진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녀의 직관이 즉시 그것을 느끼고 그녀의 몸이 신호를 보내며 그녀의 영혼이 정확히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녀가 예전에는 무시했던 이 지혜는 이제 그녀에게 충실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선택적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확함의 표시이다. 그것은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어떤 것도 더 이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만큼 충분히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파괴적인 패턴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충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차가움의 표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적 성숙이다. 이것이 순수하고 효과적인 형태로 구현된 자기 사랑이다. 이 여인은 사랑의 문을 닫지 않지만 아무에게나 활짝 열어두지도 않는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세상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드라마가 아닌 평화를, 그림자가 아닌 빛을, 통제가 아닌 자유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가면 없이, 숨겨진 전략 없이, 열정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두려움 없이 진실과 함께 와야 한다. 그렇게 그녀가 간절히 찾지 않을 때 사랑은 만약 올 운명이라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사랑이 그녀의 구원이 아니라 즐거운 축제, 두 온전한 존재의 조화로운 춤, 깊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창조, 어느 한쪽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공유된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온전히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말이다. 그리고 만약 사랑이 오지 않더라도 그것 또한 완전히 괜찮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아름다움, 확장, 그리고 평온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오는 어떤 사랑도 환영받을 것이지만 결코 대체 불가능한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랑, 즉 그녀를 진정으로 지탱하고 지지해주는 사랑은 그녀가 이미 얻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이 여인은 완전히 새로운 비전, 여성성을 살아가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 사랑과 자유, 그리고 삶과의 질적으로 다른 관계를 구현한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해주기를 영원히 기다리지 않는다. 진정으로 깊은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다. 위대한 루이즈 헤이는 자기 사랑이 인간에게 가장 강력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여인은 눈물과 값진 깨달음을 통해 그 길을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지지하며 자신의 독특함을 찬양하는 기술을 익혔고 이 과정에서 그녀 이전에 자신을 공허하고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여러 세대의 여성들을 치유했다. 내적으로 그녀는 더 이상 어떤 틀에도 맞추려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지 않으며 완벽해 보이려 애쓰지 않는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진정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무한한 자유를 느끼기 위해, 평온 속에서 마음껏 숨쉬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가벼움으로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 그리고 거울을 보며 나는 괜찮아, 나는 온전해, 나는 살아있어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기 위해 살아간다. 진정한 충만함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매일의 의식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웠다. 이 에너지는 놀랍도록 전염성이 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가르치려 할 필요도 없이 그저 자신의 존재만으로 진실을 발산하고 온전함을 내뿜으며 힘을 퍼뜨린다. 스스로를 강요할 필요도 자신의 존재를 외칠 필요도 없는 힘이다. 그저 그녀의 차분한 발걸음, 평화로운 숨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느껴지는 힘이다. 그 길은 물론 장미로 가득하지 않았다. 상실과 단념,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모든 발걸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더 이상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인내심과 순간에 대한 온전한 집중, 깊은 깨달음으로 내면에서부터 창조되고 건설되는 것임을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이 여인은 외롭지 않다. 그녀는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내면의 빛으로, 자신의 독특한 이야기로, 자신만의 확고한 목소리로 충만하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의 삶에 같은 진실로 진동하는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그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충만함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이다. 그녀는 어떤 행복한 결말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독특한 길에서 행복하다. 루이즈 헤이는 의식적인 삶이 진정한 힘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켰고, 이 여인은 의식의 순수한 구현체이다. 그녀는 치유가 절대적으로 가능하며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삶의 필수적이라는 살아있는 본보기이다. 그리고 자기 사랑은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토대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외로움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느꼈다면 기억하라. 당신도 충분하다. 당신도 자신을 선택할 수 있고, 당신도 자신에게 진정한 집이 될 수 있다. 사랑은 밖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모든 말, 당신이 설정하는 모든 경계, 그리고 타인의 인정보다 내면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모든 순간에서 말이다. 당신은 강하고 소중하며 온전하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의심이 스며든다면 그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라.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라. 기억하라. 당신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랑이다.